두 가지 띠가 있는데 닭띠가 일단 좀 깔끔해요. 다음에 뱀띠가 또 사람이 좀 깔끔해요 이게. 근데 이 깔끔한 게 닭띠가 깔끔한 것은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예. 뱀띠하고 잘 맞는 띠, 그러니까 예. 뱀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귀인, 아니면 예. 그런 띠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뱀띠이신 분들,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일단 첫째가 뱀띠고, 그 다음에 대역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대역이라는 건 뭐냐면 대도시의 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대도시, 서울역, 부산역에 가보면요. 일단 사람들이 어때요? 많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간관계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들한테 우리가 보통 보여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깔끔해요. 자, 깔끔하다라는 단어가 붙을 때 보통 보면 두 가지 띠가 있는데 닭띠가 일단 좀 깔끔해요. 다음에 뱀띠가 또 사람이 좀 깔끔해요 이게. 근데 이 깔끔한 게 닭띠가 깔끔한 것은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근데 뱀띠가 깔끔한 것은 보여지는 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차림새라든지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 딱 사람이 보면요, 뱀띠이신 분들이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 나머지 7글자를 다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뱀띠만 한 400만 명 되니까 그분들 평균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좀 왠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단 예절이 발라요 이게. 어떤 사람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오래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눈에 파악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절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뱀띠이신 분들이 예절이 바르고 또 이 뱀띠라고 하는 거는 화의 역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화라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쪽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 언변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화려한 언변, 말재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행동도 좀 민첩한 편이고 행동이 민첩한데요. 우리가 역마살, 그러니까 잘 돌아다닌다는 뜻이. 뱀띠가 사실 잘 돌아다녀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요. 뱀띠가 잘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용히 돌아다녀요, 이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잘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반면에,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깔끔하고, 활발한 사람이고, 자기 표현도 좀 잘하고, 그 이면에 유신의 곡각을 놓았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오래 끌고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좋았던 기억. 특히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누구에 대한 원망? 자기 원망.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서 잘못된 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잘못된 거. 이런 걸 빠르게 좀 훌훌 쉽게 털어내지를 못하고 좀 오래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이면에 사실은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의외로 좀 뭐라 그러나 이게 뭐 뱀띠 전체를 갖다가 뭐 통째로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의외로 우울증에 좀 어느 정도 취약한 사주 중에 하나가 뱀띠예요. 자, 이런 뱀띠하고 잘 맞는 띠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뭐 닭띠도 있고 말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깔끔해. 둘 다 일단은 깔끔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처리 쪽이고 하나는 이제 뭐 외모라고는 하지만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뱀띠는 어느 정도 감성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성계를 놓았다 그러거든요. 감수적이고 감정적이지만 닭띠는 전형적으로 냉정하다. 논리, 사고 영역이니까 상당히 보완이 잘 되겠죠. 다음 말띠. 말띠는 같은 화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달라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한 식구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호감, 인간적인 친밀도를 얘기할 때는 자,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요? 자, 이 원숭이띠 그러면 철저한 준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좀 어떻게 보면 밝아요 이게.
가을의 기운이거든요.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학 쪽에 좀 뭔가 특화가 돼 있어요.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 네. 파종이라고 얘기하는 시작 쪽에 능수능란하신 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토끼띠, 범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가 진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요게 뱀띠, 말띠. 오. 자, 원숭이띠, 닭띠는 마무리가 잘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준비를 좀 워낙 철저하게 좀 항상 일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요. 네.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네. 막상 시작은 잘 안 돼. 오. 대신에 시작하고 나면 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다음에 좀 단순하다면 좀 단순하고 순수하다면 좀 순수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을이라 그랬잖아요. 네. 목화 토금수 중에서 금의 영역이거든요. 이 금의 영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차다라는 말을 써요. 냉정하다, 논리적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원숭이띠는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또 쉽게 감동한다 그래야 되나, 이게? 오. 이 오행으로 보면 감수성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네. 의외로 사람이 감동도 잘하고 있잖아요. 감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순수해서 그래요, 사람이. 순수하고 좀 단선해서 그래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활발하기도 하지만 이 원숭이띠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천고성이라고 얘기해요. 고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글자 그대로 고독인데, 네. 언어의 어감 차이기도 한데 있잖아요. 외로움과의 약간 차이가 뭐냐 하면 고독이 군중 속의 고독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특성을 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항상 뭐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독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성향이 약간 고독한 성향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이분도 인간관계가 약간 이분법적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온 정성을 다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소 냉담하다, 퉁명스럽다, 무뚝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선이 자꾸 분명하게 끊어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네네. 자, 원숭이띠하고 이 뱀띠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자, 뱀띠의 가장 큰 특징, 천역성, 주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오히려 너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잘 받고 예민한 부분도 있다 그랬어요. 원숭이띠 어떻다 그래서 너무 또 선을 갖다 꺼버린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 여기에서 어떤 상호 어떤 보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요, 이게. 자, 특성상 이 사신합이 쭉 아까 뭐 애정궁합 뭐 이렇게 호감도를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로 지지육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자, 이 사신합은 요 중에서 조금 특이해요. 방금 얘기한 합이 들었다 그러면 애정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 네. 근데 사신합은 양면성이 있어요. 자, 뱀띠와 원숭이 때는요, 이런 굉장히 인간적 친밀도도 대단히 높은 좋은 궁합 이면에 형살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존재해요. 이게.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돼요. 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네. 자, 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고 인간적 애정적으로 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강압적이고 완력적으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존재해요, 이게. 네네네. 애정적으로도 굉장히 좋으면서 또 상대방을 갖다가 또 좀 강압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경향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애정적으로도 좋지만 충돌의 가능성도 가장 높은 궁합이 사신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둘 다 자존심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좀 세요, 이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스타일을 양보를 좀 안 하려고 해요. 보통 이 사신합의 경우도
요거는 애정적이나 업무적이나 둘 다 좋아요. 보통은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네. 처음에는 이제 인간적인 친밀도에서 시작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좋다 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적 영역이 공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걸 갖다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거고 뭐 좋게 얘기하면 상호 보완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사업적 업무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자, 요 과정에서 부딪힐 확률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냥 사적 관계에서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상대방의 재능을 갖다가 서로가 보완하면서 사업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업무적으로는 연결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 피차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업무적으로 넘어갈 때는요. 결국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인정하면 돼.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아, 쟤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형살이 끼어 있으면요. 그 이상하게 자꾸 뜯어 고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는 해. 그것만 전제가 된다면요. 네. 이거 둘 사이가 상당히 좋은 궁합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그냥 이런 예. 사람이다라고 그냥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뱀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해봤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